왜 자꾸 자국 전력을 비하시키는지 모르겠는데 독도를 놓고 일본과 지역전을 펼친다고 해도 일본이 전해역의 한 대를 독도 지역으로 끌고 올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 우리나라가 부분적으로 상륙작전을 펼쳐서 어디 너네 엿먹어보지? 하면 어쩌려고요. 게다가 독도에서 해상전을 치르는데 왜 우리 공군이 가서 깝죽대냐?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쩝니까? 공군도 전력인 것을. 결국 독도를 놓고 해상전을 벌이는 게 아니라 독도를 놓고 공중전이 벌어집니다. 해상함대가 공중지원 없이 멀거니 나대다가는 여지없이 전폭기 밥되죠. 전폭기들이 괜히 대한밋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미국의 도움이 없이 독도에서 공중전이 벌어지면 아무리 우리 육지에서 보다 가까워서 레이더의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가 장담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에요. 또 북한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시는데 애당초 이미 북한의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라는 게 괜히 떠도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워낙에 많은 기갑 숫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방심하다가 그야말로 한 방 먹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그렇지만 이미 기갑전력에서 피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기갑전력 역시 만만치 않고 대기갑전력 숫자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전쟁의 경험으로 보면 3세대 전차는 2세대 전차에 비해 상당히 월등하며 전투가 벌어지면 2세대 전차는 그야말로 밥 수준입니다. 아쉬운 것은 사막전이 대부분이라서 우리나라 산악지형에 완전히 적용되지는 않지만 여하튼 그런 관점에서 보면 3세대 전차수는 한국이 미국, 러시아 다음이고 성능 또한 열악하지 않습니다. 3세대 전차끼리의 전투는 의외성이 높기 때문에 붙어봐야 압니다. 그래서 북한이 만약 기갑전력으로 밀어붙이면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고 한국의 기갑전력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충분히 밀어붙일 수준은 된다고 봅니다. 포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현재 배치 중인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자주포, 우리나라 제품입니다. 북한은 대부분 뚱포이고 만약 포병전이 벌어진다면 죽어가는 건 뚱포고 살아남는 건 자주포입니다. 포병전에서 핵심은 쏘고 튀기입니다. 물론 맞춰야죠. 잘 맞냐고요? 네, 더럽게 잘 맞습니다. 게다가 10분 내에 진지에 들어가서 쏘고 튀기? 네, 신형 자주포 K9이 아니라 K109도 됩니다. K9은 방열 자체가 없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쏘고 튀죠. 북한 자주포는 쏘고 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교리는 30분인데 실제 걸리는 시간은 2시간이랍니다. 이걸로 결정난 겁니다. 북한 포병은 정상적으로 발생한 전쟁이라면 한국 포병의 밥입니다. 괜히 북한이 핵에 목매는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전력이 이미 압도적으로 역전되었기 때문에 핵에 목매는 거죠. 공중전은 어떤가요? 공중전은 전쟁 7일 혹은 3일 이내에 이미 북한에서는 가용 가능한 전투기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지요. 결론은 나왔네요. 대전차 헬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그럼에 불구하고 무서운 것은 있습니다. 그들의 포병 숫자죠. 전쟁 개시 후 쏴대는 포병들에게 진지이동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주력 사단들이 후방에 배치되어 있기도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또 간혹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듭니다. 이 녀석들이 군대에 쏘지 않고 엿먹어라 한국 하면서 서울에 쏴댄다고요. 서울에 쏴도 북한산까지 뿐이며 또 이렇게 쏴대고 죽어나갈 텐데 님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적포병은 놔두고 북한산 쏘고 있겠습니까? 그러고 죽으면서 그러나요? 아, 적수도에 엿먹여봐서 기쁘다. 그리고 전쟁은 졸라 깨지고? 이건 협박용 멘트죠.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 이럴 순 없죠. 앞에 적과 교전하고 있는데 민가에다가 총질하는 격이죠. 여하튼 지금 북한과 굳이 전쟁을 벌여야 할 필요도 없고 현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과의 전쟁에서 패배가 아니고 피해와 그 후 대책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대로 붕괴해버리는 것도 걱정하고 있고요. 북한을 흡수하면 군전력이 막강해진다고 착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입장에선 고철입니다. 전혀 체계가 다른 무장을 유지할 필요는 없죠. 유지비만 들지.
여하튼 중국과 한국 전력을 비교해도 한국이 꿀리지 않습니다. 전차? 포병? 전폭기? 전부 우세하면 우세했지 밀리지 않죠. 숫자요? 중국군은 300만이지만 가장 넓은 영토 경계선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영토 경계선을 모조리 포기하고 한국의 전력을 집중시켜요? 넓게 분포하고 있는 전력이 순식간에 모일 리도 없고 그렇지만 문제가 있긴 있죠. 정보 능력, 미술 숫자 및 사거리, 핵무장. 중국은 조기 경보기를 보유하고 있고 정보 위성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미술이 숫자도 많습니다. 핵무장이야 뭐 우리는 미국의 해구산 속에 있으니까요. 배제하도록 하죠. 즉 우리에게는 원거리 투사 능력 및 정보 능력에서 밀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에 계속 의존해왔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F-15K와 이번에 정찰기, 조기 경보기가 들어온다면 획기적으로 군사력 증강이 일어나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중국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 전력이 문제가 아니라 20년 뒤의 중국 전력이 문제라는 점이요. 우리가 중국과 당장 전쟁 벌일 이유는 없으니까. 항상 주변국의 군사력 갭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문제죠. 20년 뒤, 50년 뒤의 중국은 미국에서도 걸끄러워하니까요. 지금의 한국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은 세계의 어느 국가에서도 만만하게 볼 전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의 한국이 통일에 있어서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을 자꾸 말하는 거고요. 하여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외국의 중국, 일본에 우리 세거든? 하면서 핏대 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졸라 약하거든? 하면서 신경 건드리지 않는 게 좋죠. 세계의 어느 국가도 외국에다 발언할 때면 군사력은 줄여서 발표합니다. 인접 국가 신경을 안 건드리려고요. 이 K2 전차에서 천궁 미사일까지 한국군의 지상, 요격 무기.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막해 오는 20일까지 계속되는 2019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는 한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군사 강국들이 보유 또는 생산하고 있는 첨단 무기들의 각축장이다. 이번 행사에는 전투기, 헬기, 수송기 등 항공기 외에도 전차, 장갑차 등 지상무기와 신궁, 천궁 등 유도무기가 함께 전시됐다. 참가한 무기체계의 성능과 재원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K2 전차 K2 흑표 전차는 우리 육군의 차기 주력 전차다.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 국내 개발 문제로 10여 년간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2월 혼합된 파워팩으로 3200km 주행시험과 저온 시동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육군의 2차 양산분 106대가 순차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세계 유수의 전차들에 견주어 손색이 없으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전차로 평가받는다. 120mm 활강포 1문과 K6 기관총이 장착돼 있다. 최고 속도는 평지에서 시속 70km, 야지에서 시속 50km, 항속거리는 450km에 이른다. K9A1 자주포 사거리, 기동성, 생존성 등이 세계 최고 수준인 52구경 자주포다. 포의 최대 사거리는 40km로 포탄 6발로 축구장 2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최대 탄약 적재량은 48발이다. 분당 6발을 발사할 수 있다. 최고 속도는 시속 67km다. 터키, 홀란드, 인도, 폴란드 등으로 수출 중에 있다. K-21 보병 전투 장갑차 보병 탑승 전투가 가능한 장갑차다. 우리 육군의 기갑 기계화 전력의 핵심 무기로 최대 속도는 지상에서 시속 70km, 수상에서는 시속 6km에 달한다. 40mm 포와 7.62mm 기관총이 장착돼 있다. 항속거리는 480km, 9명의 보병이 탑승할 수 있다. 핵패트리엇 미사일은 1980년대 미국 방위산업체 레이시 운사가 개발하면서 역사가 시작됐다. 적 항공기와 유도탄을 직접 요격하는 무기체계로 3세대 패트리엇은 적미사일을 하층 고도에서 요격한다. 우리 군에는
현재 팩2가 배치돼 있고 팩3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K-필셈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신궁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회전익 고정익 항공기에 대해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는 휴대용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이다.